이어서 이번에는 그 가천대학교의 이상숙 선생님께서 북한시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상숙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천대학교 이상숙입니다. 네, 어, 제가 맡은 부분은 북한 시에 나타난 진대의식 정도로 이해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북한 시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인데요. 사실 제목이 약간 모호한데 이 여성의 자리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지칭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갖고 이 발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이라고 하면은 북한 문학에서 뭐 소재나 주제나 뭐 이런 걸로 다뤄지는 여성 또는 제가 시를 연구했으니까 뭐 시에 나타난 시의 화자로서의 여성 또는 그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여성 모두를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제 논의 안에서 어쩔 때는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여성 자체가 소재가 되고 주제가 돼서 그걸 논하기도 하고요. 또는 화자로서의 여성, 그다음에 시인으로서의 여성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김재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고난의 행군이 참 여성의 위상과 여성의 역할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약간 더 좀 올라가면서 과연 북한시에서 여성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 여성이 어떤 식으로 형상화됐는지 그런 살펴볼 거고요. 아쉽게도 소설에서는 약간 여성의식, 또 주체적인 여성의 생각 이런 것들이 깨어났다면 시에서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그 여성성이 굉장히 주변화되어 있거나 굉장히 그 전형이 국가적인 전형으로서 공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얘기해야 드려야 됩니다. 북한에서의 그 법령으로 제정된 여성 또는 젠더를 법적으로 보장된 이제 젠더의 여성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46년에 이미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여성의 산전 산임 휴가가 보장되고 뭐 수유 시간이 보장되는 등의 이제 모성 보호가 법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얘는 사회적 노동력, 여성의 사회적 노동력을 얻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녀나 부부나 또는 가족 그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법이 그렇게 공포하듯이 일약 완전히 동등해지는 그래서 차별과 위계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봉건적인 사고방식 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공장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노동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늘 남성 노동자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여전히 여성은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그렸고 여성들은 또 그것을 당연시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뭐 인류학적인 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탈북자나 이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북한에 남녀 차별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차별은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 북한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발표문을 약간 요약한 그 PPT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PDF를 다 받으셨거나 보실 수 있어서 원고 전체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여성들은 계급적으로는 해방이 됐고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계급, 그다음 민족, 그다음 성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런 그 이중 삼중의 모순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에 나온 조선 여성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예절 있게 대하고 반말하지 말고 가사노동을 좀 도와라. 그것이 좋은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 거꾸로 이해하면 남편이 아내를 무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하고 있고 반말이 일상화돼 있고 그다음에 가사노동을 안 도와주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는 뭐 그런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2010년 12월에 그 여성 권리 보장법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결혼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의 안에서 권리를 갖는다. 그다음에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혼할 때 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출산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굉장히 그 여성에게 굉장히 그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은 어, 아직도 육아나 출산에 대한 여성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고 혹은 떨어지는 출산율이나 이런 것을 좀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그리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북의 사회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재판 이혼이 아직도 이제 보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봐서는 여성의 이혼과 자유권이 아직 제한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6년에 이런 법령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법은 법일 뿐이고 생활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여성상 이거 문학을 통해서도 살펴보면요. 주로 북한 문학이 그 내세웠었던 그 시대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아주 충실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일투쟁 시기에 뭐 김정숙의 모습이나 그다음에 전후의 그 국가 건설이나 건국사상 총동원에 동원되는 여성 노동자들, 그다음에 천리마 전형을 형성했던 그 수많은 천리마 기수들 중에 여성 형상들, 그다음에 주체시대의 전형들 모두 다 북한 사회가 그 내세우고 이끌었던 그 이슈에 충실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그다음에 김일성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 모두 다 그 북한 여성상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특히 김정숙은 백두산 3대 장군이라고 해서 사실 김정숙을 그려내는 것은 사실 수렴 형상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행군, 아까 김재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난의 행군이 북한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그다음에 여성의 인식을 깨우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북한 사회가 젠더의 어떤 전략적인 활용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의 변화. 그리고 역시 고난의 행군과 연결된 건데 대량 탈북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도 뭐 현재 탈북자 3만 명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70%가 여성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 북한에서 여성이 어떠한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았고 또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또 새로운 그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입니다. 예. 그 어린 김정일의 모습도 보이고요. 백두산 깊은 산 중에 그 세 명의 그 3대 장군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머니 김정숙 이렇게 보입니다. 어머니라기보다는 그냥 어머님이라고 꼭 이제 부르는데 김정숙은 그 2010년대에 그 조선문학에 나온 그 작품들을 살펴봐도요. 사실은 여성 형상이나 여성 소재 작품으로 본다면 주제와 소재 뭐 대부분이 다 김정숙, 강반석 등이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그 작품들을 뭐 최근에 이제 소환하고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그 여성 형상이 어떻게 보면 그 고착화된 북한 문학에서의 여성 형상의 이미지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 북한 여성의 위선과 역할의 어떤 변화와 자각을 불러온 건 사실인데요. 어,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설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소설에서는 그 여성의 달라진 인식, 깨어나는 생각, 많이 보이는데, 시에서는 그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마당이나 뭐 시장경제, 뭐 여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행동 주체로서의 그 여성의 역할이나 이것을 통해서 뭐 북한의 젠더 정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식적인 배급 그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에 일선에 나가서 이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 여성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장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장마당 안에서 물건이 유통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허용하거나 눈 감거나 아니면은 뭐 제한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당 간부나 그 남성 간부죠. 그다음에 남성의 권력층에 의해서 그 통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식량을 구하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역할도 이제 커져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크게 빨리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생각이나 생활 자체가 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원인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기득권과 우월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남성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또는 북한 사회 자체가 노동당, 뭐 군대 이렇게 앞세운 어떤 생산적인 사회라기보다는 어떤 비생산적이지만 명분과 그다음에 그 국가 명분이나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를 위계를 중요시하는 거를 볼 때 아주 확장된 사회적인 가부장제다, 가부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설리마 시대나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여성 형상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강반석이나 김정숙의 수령 형상이나 이상적인 이상형의 모습이었다면 설리마 기수나 뭐 준마 처녀, 뭐 성군 시대 뭐 이럴 때 보이는 여성들은요 굉장히 그 노동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활동적인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소설이나 이런 데는 어, 남성 노동자의 보조자이지만 또 나름대로의 인식을 깨우는 그런 여성들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시에서는 조금 덜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천리말 기수가 보이고, 그다음에 천리말 기수로서 젊었을 때 활약했고 지금도 여전히 현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 그다음에 준마라고 하죠. 천리마를 달리는 그 준마의 명칭을 처녀한테 붙여서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그 생산성을 높이는 준마 처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군 시대 앞장서야 되는 그 주체로서 일원으로서 여성의 모습. 그다음에 군대에서도 그 성군의 이념을 지켜내야 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말리마예요. 천리마에서 이제 말리마로 갔는데 그 말리마의 기수로서도 그 어머니나 여성의 모습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건설에 동원된 천리마 영웅의 현상, 그 다음에 직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처녀, 용접工으로 처녀 용접工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또는 뭐 대지를 돌보느라고 자신의 결혼식에도 늦게 참석한 그 모범적인 신부, 그 모범적인 신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반성하고 감화된다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열성적인 남성 노동자를 흠모하다가 남성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여성 노동자. 그다음에 제대 군인의 건실한 아내가 되는 것을 대해서 가정을 지키고 혁명전사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여인들.
이렇게 시대마다 형성할 방식이나 주제, 소재, 미세한 변화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변하지 않는 북한 사회 여성상의 전형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대 문학, 뭐 성문 문학, 김정은 시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그 전형성이 사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형성이라면 국가 지도자,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혁명적인 열망, 충성, 보온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북한의 여성들이 여전히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위치 지어져 있는 것이고, 또는 국가적 사회적 그 부름을 받으면서도 여성들은 또 가부장적 가정 문화와 관습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는 평등한 존재지만 작품이나 뭐 실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여전히 과거의 봉건적인 관념 속에서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학으로도 그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나 작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뭐 임순도, 이정수, 강복래, 뭐 이런 그 여성 소설 작가 작품에는 남성 관료주의와 미묘한 대립들이 이제 보인다거나 예리한 인식이 이제 드러나거나 하는데, 시에서는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정체성이나 위상에 대한 젠더적 관점이 그 깊이 있는 성찰 없이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다음 정책적 지향에 그걸 따르는 복무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했고, 그 일률적 주체들이 북한의 시문학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예술가나 시인, 작가와 자신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역할 안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종속적인 역할이고, 그것이 문학에도 나타나고 있고 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장마당에 나온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물건을, 배추를 팔고 있는 여성의 모습, 물건 배추를 사고 있는 여성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지켜보는 남성의 모습. 뭐 조금 더 이거는 나중에 좀 더 활발해졌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그 여성의 그 인식을 많이 바꾼 그런 그 고난의 행군식의 장마당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여성 인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요약을 했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그 2012년 그 조선문학 7월호에 나온 김선아의 시인데요. 시가 길어서 다 옮기진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에서 노래가 많이 들리는데, 이 노래는 김정숙의 노래입니다. 김정일을 보좌하고 그 아니 김일성을 보좌하고 김정일을 키워낸 그 어머님 김정숙의 노래를 다시 떠올리면서, 7월이니까요. 예, 떠올리면서 공장의 여성, 농촌 여성, 모두 다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여기 보시면 햇빛 넘치는 타가소 요람에 아이를 맡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고, 그 다음에 이 혁명의 수레바퀴를 밀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불려 나온 사람,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준 사람은, 법으로서 보장해준 사람은 결국은 그 김일성, 김정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그 여성의 노래라는 것은 사실 김정숙 어머님의 이제 노래였고, 김정숙은 어, 그, 그 항일 투쟁 시기부터 김일성을 도왔고 김정일을 키워낸 혁명적 아내의 표상으로서 가장 우러르는 영웅의 이제 모습입니다. 조국의 터전 날마다 건설, 항일혁명의 여성 영웅 모두 다 김정숙을 이제 형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식민지 여성의 이제 서름과 천대에서 구해주고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찾아준 것, 이것은 김정숙이 아니라 김정숙은 기뻐하는 존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1946년 남녀평등법, 이런 것들이 그 여성들을 해방시키고 여성들에게 기쁨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여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 애국심을 심어준 것은 김정일 장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강력한 여성 영웅 김정숙조차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어떤 보조자나 조력자 역할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마당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나가서 배추 파는 사람은 여성이지만 배추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는 무엇은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 여성 자체가 결정하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배급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 남성 호주라고 할 수 있죠. 남성 가장 단위로 정의된 가구원 수에 따라서 배급 체제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 아직도 어, 또 여전히 여성은 타가소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사람이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어 나가지만 그것이 당당한 주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굴려 나온 것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성의 노래만큼이나 여성은 관념적이고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었고요. 그들의 위치는 혁명이나 국가의 핵심에서 약간은 비껴선 자리로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나 특별한 인식은 없어 보입니다. 김정숙이나 천리마 등에 나타나는 어떤 여성상이 조력자나 보조자로서 이렇게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하고 객체로 대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불러내어지는 자였다면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건 북한 문학에서 이제 80년대 문학적인 변화와 함께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성의 위상과 자리 이런 것들을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선군이나 통일 또는 총대, 뭐 자력갱생 이런 화려한 수사 아래 여성의 모습은 공허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고 그 공허한 모습의 모습을 여명미 시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여명미 시인이 2006년에 쓴 선군과 여인이라는 시인데요. 보시면 여명미 시는 시인은 굉장히 80년대 후반부터 시를 쓰고 굉장히 시도 잘 쓰고 그다음에 감각도 뛰어나고 꾸준히 시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여성 시인인데 이 시도 잘 쓴 시고 균형 잡힌 시이지만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수사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꽃밭에 나비 어울리듯 엄마 품에 아기가 어울리듯 사실 이러한 수사는 사실 그렇게 뛰어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형적이고 너무나 뻔한 그런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사들을 화려한 수사 이제 겉에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선군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고 선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노예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자식을 낳는 삶, 노예를 기르는 삶이라고 철저히 여성성에 한정돼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명미가 젊어서부터 뭐 처녀, 그 다음에 농촌 처녀, 그 다음에 아이 낳고, 그 다음에 아이 기르고 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면서 여성의 삶을 잘 따라가는 그런 시인이긴 한데요. 이 시에서는 조금 더 그런 수사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군에 관한 그런 거였다면 또 하나의 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도시의 행복한 여인이다. 뭐 이런 시인데요. 이 시는 아이를 낳은 여명미 시인, 화자가 없고 시인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표현도 뛰어나고 언어 감각도 뛰어납니다. 아주 섬세하고 생동감이 있는데요. 보시면 눈매 부리부리하고 검댕이 칠한 저 사내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용해공 샘물 끓이는 용해공 노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아이를 안을 때 매우 행복하다. 철의 도시 대장부를 낳아서 그런 것인 것 같다. 그리고 하나의 용사를 내가 미래의 용사죠. 내 품에 지금
이렇게 안고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것 같다. 그다음에 나는 철의 도시의 그 나중에 일꾼을 키워내는 아주 행복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에서 화자인 엄마는 자신의 기쁨이나 행복에 찬 여인이라고 아주 탄성을 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자신의 신념이나 지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들에 있습니다. 철의 도시 대장부가 될 사람, 조국의 전초병, 개척자, 밑부리, 위대한 부름에 대답할 하나의 용사가 될 사람을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엄마는 실제 샘물을 끓이진 않고요. 아들처럼 실제 아들이 샘물을 나중에 끓이게 될 거고 엄마는 그 아들을 그 키워냈다는 일종의 수사적인 샘물이죠. 심장의 샘물을 그리고 강성대국의 굳건한 강철 기둥을 부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노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수사적인 노동 행위고 그다음에 아들이라는 남성 노동자를 키워내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으로 인정하고 있고 비록 뛰어난 언어 감각을 보이고 있는 시지만 이 시의 화자는 아들을 통하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북한 시의 그 전형적인 어떤 여성성 안에 그다음 젠더적 관점 안에 아직은 주체로서의 자신의 삶 그다음에 그, 그 삶이 논의 대상으로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에 나타난 어떤 수사적인 한계, 그 다음에 그 공허함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 북한 문학이나 북한 사회에서 젠더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북한 신문학의 어떤 일면이 여성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혁명이나 계급혁명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뭐 법령적 조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젠더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할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일찍이 여성의 모습과 인식을 포착했던 소설과는 좀 다르게 신문학에서는 강반석이나 김정숙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천린마 기수로서의 어머니, 아내, 여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제한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젠더의 관점에서 북한 시를 좀 많이 꼼꼼하게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북한 문학 또는 북한 사회에서의 새로운 여성 표상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분명히 대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반석이나 김정숙, 준마처녀, 성군 여인께서 여전히 이제 이 시를 이 사람들이 채우고 있고, 이 소재가 채우고 있고, 이런 화자가 채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 흠모하는 시인이 여성 시인이 채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문학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운 여성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움직이는 여성이라고 실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김여정, 이설주, 현송월입니다. 예. 문학에서는 강반석, 김정숙, 천리마 기수, 말리마 기수가 반복되고 있지만 북한의 매체에서는 이 여자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면 게다가 이제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하고 같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북한 여성의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고 일설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형상화 작업이 또 이루어질 테니까 좀 다르게 북한 여성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예,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아내 이설주 그리고 환하고 자유롭게 웃고 있는 아내 이설주 남편과 함께 손장난을 하고 있는 이설주의 이런 자유로운 모습들이 북한의 여성상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예, 김여정이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늘 오빠의 그 보조자였고 조력자였던 김여정이 이제는 권력 이인자로 부상하고 그다음에 그 거침없는 외교적 언사, 그다음에
어, 그 정책적인 뭐 거침없는 행보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송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무상, 뭐 최선희 이런 그 여성의 모습들이 그 현실에서 나오는 여성의 모습들이 그 앞으로 북한에서도 어떤 새로운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성의 모습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으로 어떤 젠더적 관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앞으로 뭐 판단은 어렵지만 사실은 북한 사회, 북한 그 젠더 인식, 휴머니즘이든지 인권이든지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아, 그 젠더적 관점에서 보면 소설보다는 시에서의 여성의 위상이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김여정이나 현송월이 요즘 뜨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여성들처럼 북한의 어떤 그 젠더 여성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숙 선생님 발표하신 거에 대한 토론을 이은규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게 된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게 된 이은규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선생님의 북한시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는 북한 시문학의 일면을 여성성과 젠더 관점 아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일찍이 여성의 모습에 인식의 변화를 포착해온 소설과 달리 시문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반석, 김정숙, 전형화된 어머니 그리고 아내, 여성의 이미지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선화, 여명미의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서 대표적인 예시까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북한 문학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의 논문을 먼저 접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부족한 질문에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북한의 문화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여성 표상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질 것이며 대두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강반석, 김정숙, 준마처녀, 성군 여인이 여전히 시문학을 채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이미지와 표상화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고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여명미 시인은 80년대 후반 작품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시기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활발히 지금까지도 작품을 많이 발표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적 성취도라든지 감각의 문제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연구자들에게도 많이 주목을 받는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선방공 처녀라든지 황금상 농부 처녀의 모습을 그린 그런 경쾌하고도 밝은 시에서 시작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성군 시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여인의 시까지 여인의 생애라든지 삶을 포괄적으로 닮은 시편들을 많이 창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아쉬움을 표출해 주신 것처럼 여명미 시에서 일관되는 이 여성성이라는 것이 국가 그리고 남성, 아들이라는 중심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고 대상화된 소극적인 모습과 북한 문학의 전형적인 수사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건조하고 도식적인 수사는 성군시대, 성군 정치 그리고 성군의 사상 등을 칭송하면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국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스스로를 주변으로 설정할 뿐인 이런 젠더, 여성의 관점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형상성에서도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뒷받침 설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2000년대 전후 선군 시대라 일컬어지는 북한 체제하에서의 북한 여성 작가의 감성적 글쓰기 양상에 대한 또 다른 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이목규 선생님의 논문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를 봤는데요. 이 평가를 좀 참조를 해보면 북한에서 1990년대 수령의 사망과 유은 통치기를 거쳐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000년대 성군 시대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연이은 재난과 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문학에 표출되고 일련의 북한 여성 작가의 글 속에서는 여성 특유의 감수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와 위기는 북한의 여성에게도 당연히 많은 삶에 영향을 끼쳤겠지요. 그래서 이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하여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설명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작가들에 대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해보면요. 80년대 이후 국가의 문학 현상 모집에 당선되면서 성장한 문학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시인들 중에서 감성적 글쓰기 양상을 선보인 북한 여성 작가들이 이러한 선군시대 위기를 극복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서 글쓰기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작가들은 다양한 체험을 글로 표현을 했고 세심한 어떤 세밀한 관심을 통해서 생활의 발견이라든지 그 생활의 발견을 토대로 한 시대의 감정들을 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다뤄주신 여명미를 포함해서 리언이와 리라순의 글에서도 이 정서적 교감을 통한 감성적 글쓰기의 형태가 돋보인다는 설명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군중문학 출신으로 생활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 선군시대의 이상과 감성을 분출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감성적 글쓰기의 형태 역시 돋보인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리라순의 작가적 성향이 이제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명미와 리언이 두 시인이 중심적으로 남게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한 논문을 보면 간략하게 인용문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좀 봐보면요. 여명미의 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경험이라든지 조화로운 감각, 그리고 이런 모성 역할에 대해서 노래를 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고요. 이런 모성이 남성 중심적인 부정적 질서에 대한 전복적인 성향을 갖기는 어렵다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겪는 출산이라든지 결혼, 이런 육아의 본질적인 문제가 북한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그러니까 시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의 모성은 여성적 체험을 바탕으로 체제에 기여하려는 책임의식, 돌봄,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지극히 이제 여성성에 대한 어떤 타자화의 방식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현희의 시를 이제 보게 되면 혁명적 낭만이 열정적 환상으로 표출된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 문학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길에 들어서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혁명적 낭만성을 구현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리언희의 시에서는 사회주의 현실 주체의 작품을 살펴보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여성 특유의 감성인 그런 이제 안음과 이러한 시어들로 표출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여명미의 여성성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분명히 포섭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 역시 실패와 그리고 형상성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찰만큼 중요한 지점은 현재 문학 지형도에서 여성의 젠더 가능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리언이가 이제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각적이고 회화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이제 특징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에서는 여성 주체의 관점이라든지
그 관점 아래 시대에 대한 열정과 낭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복성이라든지 체제의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미학적 지점이 있지는 않은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현실의 환상을 부여하는 낭만적인 수법을 부르주아적 환상과 구별해서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실의 한계를 떨치고 미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을 일컫는다고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시적인 응전력을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점으로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결론으로 돌아오면 북한 문학에서 새로운 여성 표상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지고 또 대두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리언니의 시인의 창작 활동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여부를 질문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문학에 있어서 여성성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가 있는 것도 분명한 것이지만 여성적 주체들의 새로운 여성 표상과 인식과 관련해서 선구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시인들에 대한 선생님의 그런 견해라든지 가능성의 타진 여부를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것으로 토론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네, 긴 그 토론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따가 이상수 선생님께서 종합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